내란 특검이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 자택 사무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는 보면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의 PC도 압수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 판사가 압수영장을 발부한다라는 거는 좀 변호사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구속영장하고는 소명의 정도가 좀 낮고 좀 그래서 좀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일단 범죄 혐의는 인정되고 그죠? 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미이고요. 다만 그 지점은 이제 강제 수사에 압수수색까지 돌입했다는 거는 그 조특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까지 전제로 한 행위로 보이죠. 거기는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고 액션이 이미 들어갈 때는 그 뒤에까지 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뭐 다만 여전히 참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뭐 한덕수 방조로 기소했다.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불구속 기소한 형태의 그런 점들은 여전히 아쉽죠. 네. 여전히 그 끝까지 신뢰를 주기는 또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찰 출신에 대한 김주현 등 또 네. 심우정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일부 그냥 구속 취소 부분에 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냥 안심하고 푹 놓고 수고한다라고 박수만을 칠 수 없는 또 이런 마음 난구석이 네.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네.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 추경호 원내대표랑 밥도 먹은 사이인데 네. 오늘 이렇게 강제 수사 대상이 되니까 혹시 밥 본인도 먹고 술 통신조에 한번 올 수 마시고.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뭐 지금 저는 오늘 보면, 네. 당당합니다. 저는 포렌식 당할 수도 있어요. 네, 포렌식 한번 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 밥 먹었다고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댓글에 악플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뭐 추경호랑 밥 먹냐? 아니 그러니까 프리 기자가 적을 알려면 바깥에서 때려서는 안 돼요. 그 사정거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뭐 잠입 취재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모순점을 찾아내서 그러니까요. 정확한 네. 기사를 써줘야지. 아니 이정주 기자는 늘 잠입을 하죠. 태극기 성적 입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집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댓글은 혓바닥이 좀 길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혓바닥이 길 수밖에 없는 지금 계절이에요. 근데 저도 밥 먹고 저도 혼자 잘 먹어요. 혼밥 좋아합니다. 저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었었는데 그때도 저는 왜 느꼈냐면 이 사건 나오기 전에 이제 한참 한 두어 달 됐죠. 7월 초에 먹었거든요. 네. 그때 떡 먹을 때부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원래 밥 네. 먹을 때 이제 페이퍼 이렇게 가져왔다고. 서류부터 배부하고 네, 시작했다고. 갑자기 뭘 주섬주섬 갖고 오더라고요.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예, 기자들한테. 그 A4 용지 한 4-5장 정도의 이 칼라 프린트예요. 중요한 건. 칼라로 돼가지고 빨간색 국민의힘 뭐 추경호 OX 팩트 체크 이건 아닙니다. OX. 밥 먹는 밥이 넘어가겠어요? 뭐 예를 들면 11시 35분에 자기가 있던 자리 뭐 낭설 쓰고 X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그걸 다 굳이 거기서 따져보진 않아도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길래 이제 받아놓고 식당 나오면서 이제 쓰레기통 처박았죠. 그거 뭐 볼 필요 있습니까? 사진은 찍었더만 보니까. 아, 사진 찍어놨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혹시 구경 기자 사진 줬어요. 네. 근데 그 이미 그렇게 종이를 준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당당하면 특검에 나와서 저 같으면 먼저 자수하겠어요. 아 내가 참고인으로 자청해서 내가 한번 조사받겠다. 해보겠다. 네. 처음에 그때 한 6월 때부터 이미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들어올 정도로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그 용지를 만들어가고 시간대별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모범생이라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하수인 게 그거 써봤자 안 믿습니다 기자들이. 자기 유리한 거만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물론 여기에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췌해서 쓰면 저희는 안 보이는 시간대를 알고 싶은 거지. 네. 본인이 주장한 시간대는 나도 알아요.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사도 나왔는데 기사가 늦게 나왔더라고. 조지현 그러니까 원내대변인. 그게 중요해. 네. 네. 아니 5시 35분에 계엄 터지기 5시간 전에 김용현하고 통화했잖아요. 본인은 뭐 그 다음날 뭐 행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른 변소를 주장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네. 김용현의 그날 이제 그 통신 기록을 따져 보면 김용현이 딱딱딱 한덕수, 조지현, 키맨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홍철호, 한덕수, 윤석열 순서대로 타고 올라가지 않았다. 정무수석, 총리, 대통령. 왜 이렇게 순서대로 했겠어요? 대통령한테 바로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자기도. 차근차근히. 그렇죠. 네. 이게 맞냐? 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아? 정무석 물어봐. 정무석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한덕수한테
당신도 혹시 들었어요? 예, 계엄 이거 확실해요? 이거 우리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윤석열이 하도 뻥치니까 뭐 다 됐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 특수사의 기법이 이런 분의 의견을 진술을 잔뜩 받아요. 양이 많으면 그냥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해결을 받아가지고. 네, 이런 네. 분들의 막 합해서 진술 조서를 많이 받아요. 다수의. 그러면 유죄의 증거들이 막 늘어나고. 그렇군요. 이정주 같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나가가지고 나불나불 되면 불러주세요. 물론 저는 그날은 통화 안 했는데 뭐 7월 7일이 좀 늦었다면 불러주세요. 저는 참고인 주신 다 할게요. 아니 근데 조지현 의원 압수수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조지현에 대해서 나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참모라는 표현이 기사에도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일했던 근무처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었는데 대선 경선 후보 때부터 일찌감치부터 윤석열의 메시지를 꾸준히 써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참모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경북 경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쵸. 사실은 국민의힘이 공천받으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인데 최경환 거기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최경환을 꺾었죠 지금. 그 정도로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이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날 조지현 의원을 보았습니다. 그 밤에 추경호 현장에 원내대표랑 같이 빠져나가는 조지현, 이미자 등을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네. 목격자라니까요 그날 밤에. 아. 예. 우리 장 기자님은 정말 현장에 임하셔서 그 성실한 부분들은 제가 아주 발군 아주 아니 맞아요. 완전 인정합니다. 현장 취재는 자존심 빼놓고 아니, 얘기할 그- 수가 없는데 그 네. 얘기를 하려고 한 건 하여튼 납니다. 예. 아니 조지현 얘기 돌아가서 조지현. 네. 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그냥 내란과 관계없는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정당은 아니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증좌를 내란 특검이 그 확보한 거 아닌가. 조지현 등 이게 필요하다 수사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지도부 일행과 그러니까 비단 단순하게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 단순한 한 가지 행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전반에 흐르는 기류를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 지도부는 미리 알고 내통하고 전략을 짜는데 상당 부분 함께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쪽으로 심증을 굳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그 아사 수준으로 점점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근조 리본을 단 게 스스로에 그렇죠. 대한 맞아요. 상을 당했다라는 네. 의미로 맞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다음 날 이튿날에 압수수색을 당하다 당하고. 보니까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당시에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사가 전개된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또 전환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더 훨씬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판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셨으니까 네, 검사도 했습니다. 검사 네. 대검 네, 이제 대검이죠. 검찰부장까지 네, 네.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3륜을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법조 삼류라는 네. 것은 아주 전통적인 옛날에 옛날에 얻어지지만, 만들죠. 네. 뭐 순망치안 이런 거 네. 그런 말들은 좀 옛날의 말이죠. 네, 아무튼 다 해봤으니까 네, 좀 여쭤보면은 뜻하지 않게. 서희건설의 그 이봉관 회장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했다고 네. 하는 이분이 이제 특검에 오늘 나왔는데 네, 휠체어 타고 나왔거든요. 네, 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네, 네. 오랜만에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 법대에서 네. 휠체어 타고 나온 피고인을 보면은 네. 판사로서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게? 저는 양형 뭐 저하고 좀 약간 통상의 판사는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양형이 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이게 법대에서 보이면 더욱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엄하면 엄했지 그거 뭐에 대해서 뭐 온정이라든가 내지는 분명히 자수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알선 수재로 기소됐잖아요. 뇌물 공여가 아니고 불쳐버리잖아요. 알선 수재, 알선 증죄죄는 없으니까 자수도 하고 또 필요한 진술도 해주고 그러니까 뇌물 공여로 안 되고 상당히 지금
최선의 지금 변호인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형 네. 로펌 그리고 뭐 사위 뭐 사위도 다- 이제 뭐 다 짱짱하죠. 그렇죠. 네. 작은 로펌이라고 하니까. 음. 그런데 그것들이 적어도 지금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 김건희 특검의 그런 의지, 수사 의지들을 믿는 거죠. 추후 증거들을 더 확보해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하고 추가 기소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 나토 서희건설 부분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강직한 분들한테는 이런 편법이 안 통하는데 정말 이게 고전적인 수법이 예를 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갔다가 퇴원할 때 그렇죠. 휠체어 타고 또 남편이 밀어주고 네. 윤석열 깜빵 가니까 재판 수사는 불응하면서 병원 가서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진료받는 이런 모습. 옛날에 우리 한보 이때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 법정에 가거나 검찰 출석할 때만 되면 아파서 다 모자 쓰고 마스크도 하고 목도리 똘똘 말고 누군지 신분조차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요. 행태를 지금도 여전히 반복을 하는 거고 저는 알선수재인가요? 뇌물 아닙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나토 3종 세트를 갖다 준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위 취직도 부탁을 한 거잖아요. 됐잖아요. 심지어 성공했잖아요.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알선수재로 빠져나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중한 문제는 선거 사무소 문제 아닙니까? 그 우리 이정주 기자 계속 취재하고 있지만 네. 그 서희건설 그 서희타워에 건진이 쓰던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겉에는 재향군인의 간판을 걸었지만 내부는 실제로 무속인을 중심으로 한 캠프가 14층. 양재동 캠프가 네, 있었던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희건설이 돈을 받았겠어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무상 제공을 받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가 됐겠죠?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겠지만 당연히 네. 수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진술이 없더라도 비진술 증거로 충분히 유죄 혐의 입증이 더 용이한 쉬운 영역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특검 수사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그 검찰이란 데가 제대로 이제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을 수사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우리가 논평을 하고 토론할 이유도 없었겠죠. 사실은 원천은 검찰이란 조직이 바뀌어야 되고 그 개혁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우리 변호사님도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 요청하시는 데는 이문정 검사님 옆에 갑니다. 앉아 필요하면 갑니다. 네, 제가. 했는데 네. 그날 사실은 이제 그 같이 이제 토론에 참여하실 때 이문정 검사장의 네, 네. 그 발언을 두고 네, 네. 사실은 이제 양론이 존재하는데 솔직히 우리 변호사님은 네. 현장에서 목도하신 바 그 네. 발언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네. 뭐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약간 그 관료적이고 유교적인 통제. 이 사람은 임 검사는 말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정성호 장관의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 소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약속하셔서 대통령이 표를 또 얻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선거 공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법무부 장관이 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그 기존의 그 입법권과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좀 반하거나 그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 검사 입장에서는 그걸 어딜까 원인을 찾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이른바 제기한 이제 거죠. 그런 것들에서 논리와 뭐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제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 표현 방식의 문제다. 물론 오적이라는 표현은 을사오적하고 좀 그러니까 다르니까 너무 이제, 좀 과한 표현이긴 네. 하죠. 그리고 우리 것도 하필 울산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인사권의 영역을 또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요. 좀 그렇긴 네. 하지만 그쪽으로 약간 좀 관료적이고 좀 유교적인 통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성호 장관이 무슨 문재인 정부, 뭐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렇죠. 그 검찰을 다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논리들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포획돼서 그건 장악될 아니죠. 정도의 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냥 혼자 믿고요. 또 결과적으로 그 검찰청법의 기관 명칭 유지라든가 이 법무부에 소속
한다는 그런 논의 자체는 국민의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리가 돼갔잖아요. 네. 지금 방해 그렇게 됐죠 또. 네, 그렇게 좀 어제 오늘 사이에. 내부적으로 뭐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하고 각 뭐 소관부서 그렇습니다. 장관들이 모여서 협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되고 민주당 내 의견도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더 뭐 임검사의 어떤 그런 발언 자체보다는 인사 영역보다 물론 국민들이 더 그게 끌린다는 걸 아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제도 개혁에 또 측면이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은 아니 근데 이런 듭니다. 틈바구니를 비집고 공봉숙 서울고검사라는 분이 갑자기 보안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마치 자기만 수사를 해본 양 이문정 검사장을 비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다. 네. 여기에 숟가락을 들이대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어찌 보자면 막 그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막 갑론을박이 뜨거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문정 검사장이 그러니까 스파크를 확 튀게 만든 성냥불 역할을 했다.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막 만든 이러다가 거야? 뭐 뭐 어떻게 되는 이러다가. 거 하다가 이문정 검사장이 확 터트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논의가 확 촉발이 되고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이제 그 총리 주재하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알아보니까 그게 또 리크가 또 대통령실 통해서 리크가 돼가지고 그랬구나. 네. 누구냐 또 막 이제 이런 밭글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합을 해보면 일단 검찰청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불가역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없죠. 예, 네. 100% 그거는 끝.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단계에서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치 이것은 샴 쌍둥이 수술과 같다. 그러니까 피부도 뼈도 그 다음에 모세혈관까지 잘 발라내서 서로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는 그 수술을 해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반으로 뚝 잘라서 딱 끝 해버리면 그렇게 끝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세밀하게 네. 다퉈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행안부로 보내면 행안부 비대화가 되는데 이제 경찰도 예전과 달리 그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전관 경찰 문제가 지금 또 대두된대요. 그래서 맞아요. 로펌에서 한 건에 5,500만 원씩 받고 사건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검찰은 5억 5천씩 받았죠. 네, 공 하나 더 붙여서 네, 공 가는 하나, 건데. 예, 검찰은 5억 5천, 경찰은 5천. 전국처분이니까 여기는 네. 지금 보니까 아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런 또 얘기들이 막 나돌고 있고 해서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설될 중수청 그리고 또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대 권력기관들 간의 서로 견제와 맞아요. 감시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거냐, 시민적 통제 방안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대안이 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석 전에 9월 25일 날 본회의를 이제 일정으로 할 때는 현재는 지금 막 보안 수사 이런 얘기는 중수적 법안하고 공적 법안에게 없더라고요. 예. 없어서 그런 보안 수사 요구권 내지 이런 거라든가 경찰에 대한 뭐 지금 말씀드린 경찰 전관 네. 또 뭐 사건 암장 이거 다 검사들이 경찰 비난할 때 쓰는 용어예요. 네. 그렇구나. 네. 사건 암장 뭐죠? 뭐 사건 지연 막 네. 이런 이야기들 뭐 반복 수사, 뭐 과잉 수사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검사가 경찰을 좀 비난할 때 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검찰에도 그런 부분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든 이런 부분들은 그 후에 조직법 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잘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뭐 사건 암장이니 뭐 전관 경찰의 경찰? 폐해 이런 거는 제가 공안화는 뺐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비리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걸 검사가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감찰의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그렇네. 영역들은 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네, 이거는 정확하게. 범죄하고 네. 비리예요. 감찰의 영역이지 그러네요. 이거를 검사가 나서서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논리와 정보들이 이제 많이 받으셔서 네. 사례를 좀 들겠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그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구조 제도 개혁을 할 때 합당한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외적인 사례. 네.